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책이 소년이 온다였는데 비슷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대화를 끝냈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책을 다 읽으면. 아주 색달랐던 책입니다. 이 켠을 칠해나가는 이 작은 표시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 방법을 제가 추가하고 2주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책 추천 영상이고 마지막에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저의 방법들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은 책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화의 인생이라는 작품인데 문화 대혁명 시기를 지나서 20세기 중국 격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그런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고스란히 평범했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국의 비극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는가에 관한 이야기고, 진짜 정말 말도 못하게 다양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작가는 그 소시민들의 삶과 고통에 주목한 작품을 쓴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정말 모두가 다 가난하고 짠해요. 근데 그걸 다 겪고 어쨌든 살아내면서 이겨낸 푸구이 노인의 젊었을 적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인생이라는 책 제목에 담겨 있어요. 그 끝없는 가난과 고통을 내가 다 겪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 번씩 진짜 큰 고난이 올 때마다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좀 많이 났던 소설이에요. 이 작가는 눈물의 넓고 풍부한 의미와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의도에 딱 들어맞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눈물이 소설에 나와요. 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우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우는 소설도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위아의 책을 보면 딱 청명관의 고래가 딱 떠올라요. 고래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딱 엄청난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잖아요, 고래도. 그래서 한국에 천명관이 있다면 중국에는 위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잘 다듬은 가꿔진 수사적인 문장들이나 딱히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흐름과 약간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는 책이에요. 제가 인생을 읽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재밌고 슬프다 하고 찾아보다가 선택한 두 번째 책, 위화의 제7일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7일간 연옥을 떠돌면서 이승의 인연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못 풀었던 화해도 하고 자신의 죽음의 이유도 찾아가는 7일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줄거리만 들어도 굉장히 슬플 것 같죠? 정말 인생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근데 왜냐면 여기도 다 짠해요, 등장인물들이. 다 가난하고 짠한 사람들의 죽음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모여서, 이제 영혼들이 모여서 화장되기 위해서 대기표를 받고 순서를 대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빈자냐 부자냐에 따라서 대기 장소도 다르고 대기 시간도 다르고 그런 포인트들이 좀 흥미롭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나는 죽었지만 이제 이승에서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묘를 준비해줬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화장을 받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묘를 구할 돈이 없거나 너무 고독하게 죽음을 맞아서 나를 위해 묘를 준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또 그런 데서 오는 마음 아픔. 근데 사실 그보다도 이 소설의 메인은 이 주인공을 마음으로 길러주신 아버지가 있어요. 이 둘의 이야기가 마지막 가서 결말을 맞을 때 나는 진짜 너무 울었고,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짰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이런 스토리로 써냈을까?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책이 소년이 온다였는데 거의 비슷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위하의 인생과 제7일을 두 권을 연달아서 읽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평을 많이 남겨줬더라고요. 눈물을 너무 많이 나는데 도대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건드려서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바로 그 작가의 독보적인 천재성 그런 게 아닐까. 참 읽다 보면 삶은 참 고난하고 고독하다. 이렇게 별의별 고난이 닥쳐오는 인생은 이렇게 잔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독자들을 이렇게 펑펑 울게 만드는 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서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간만에 너무 재밌는 책을 읽어서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형제라는 다른 책을 읽고 있는데 아직 초반부여가지고 다 읽고 그것도 재밌으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1월에는 만약에 우리를 보고 2월에는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영화 보면서 울고 책 보면서 울고 눈물만 쏟았던 눈물 콧물 쏟았던 저의 최근 그 다음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는 그대의 책이다 라는 아주 특이한 책을 읽었어요. 책이 나는 너의 책이다 하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의 목차도 독특해요. 공기, 흙, 불, 물의 세계 이렇게 4가지로 목차가 나뉘어져서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세계를 따라가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주는 책이에요. 베르나르가 정신의 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인 것 같은데 굉장히 철학서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명상 안내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가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이 책이라는 화자와 진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하나의 대화를 끝냈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책을 다 읽으면. 그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아무도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그 어떤 걱정거리로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를 읽기 위해서는 1시간의 그런 평온함이 필요하다. 책이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런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완전하게 평온한 그런 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런 걱정거리에도 휘둘리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시간들을 내 인생에서 조금 더 많이 늘려가야겠다. 책을 읽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네, 베르나르의 다른 책을 다 읽다 보면 작가가 얼마나 상상력에 관해서 강조를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베르나르가 말하는 그런 상상력의 확장이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요. 상상은 약간 진짜 찐 상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좀 한 단계 자유로워지고 진짜로 명상 상태에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줬던 아주 색달랐던 책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이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라는 책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작년 가을부터 읽고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제가 헤세 아저씨의 굉장한 큰 팬으로서 이 책을 읽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참 너무 어려운 큰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10년에 걸쳐서 썼다면 그것을 나는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 말로는 이 1편의 고비를 넘기면 2편부터는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서 왠지 다 읽고 나면 또 저의 또 다른 인생책이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일단 요 고비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다 요즘에. 이 유리알 유이가 잘 안 읽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데미안을 샀어요. 저는 데미안을 안 읽어봤거든요. 뭔가 너무 유명해서 내가 헤세의 다른 모든 작품들을 웬만큼 다 읽고 데미안을 읽고 싶다는, 그래야 더 내가 데미안의 깊이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고집과 환상이 좀 있어요. 데미안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읽으려고 아껴놓고 있었는데 이제 유리알 유이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읽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데미안 이번 달에 짧으니까 빨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데미안이 아주 유명하지만 저처럼 안 읽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또 얼른 읽고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른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좀 한 1월 초쯤에 소설 권태기가 왔다. 재밌는 책이 없다. 근데 무슨 책을 읽을까 하다가 요즘에 좀 삼체가 좀 유명하다길래 좀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삼체 1을 다 읽었어요. 시리즈가 3부작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는 다 읽진 못했지만 혹시 또 SF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너무 내용이 복잡해서 잘 보고 읽어야 돼요. 삼체, 3개의 태양을 가진 항성에서 살고 있는 외계 문명이 있습니다. 태양에 3개가 떠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행성에서의 우리 생존이 불가능하다. 모두를 이주시켜서 살만한 다른 터전을 찾자. 간단하게 말하면 얘네가 지구를 찾아가지고 지구를 침공하러 오는 이야기예요. 원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중국의 한 비밀 기지에서 우주로 신호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혹시 외계 문명이 있다면 이 신호에 응답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 그 신호를 삼체 문명이 받게 되죠. 삼체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한 400년 정도가 계산이 돼요. 얘네는 엄청나게 뛰어난 인간이 요만큼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진보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삼체는 본인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당시에 지구를 쉽게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지구가 과학적으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리학의 기초가 근본이 흔들릴 만한 방해 전략을 계속 사용합니다. 얘네가 오는 와중에. 그래서 과학 실험이 계속 실패하고 내가 A라고 생각했던 것이 A가 갑자기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되니까 많은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와 관련해서 작가가 우리 지구에서 뿐만이 아닌 이 전체적인 우주를 아우르는 공동의 도덕 준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책을 써갔다고 해요. 이 작은 우리만의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 다른 행성, 다른 외계 문명의 생명체들까지 모두 다 포함한 우주적 범위에서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진짜 시즌2 2부작이 정말 재밌대요. 근데 사실 그 양들을 다 완독할 또 자신이 없어. 그래서 또 재밌다고 하고 아주 유명하다고 하니까 또 SF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저는 완독 못할 것 같아요. 몇십 세기 뒤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집 앞 산책 나가듯 나 잠깐 달에 갔다 올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또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까? 베르나르의 책과는 또 다른 포인트로 또 우리의 상상력을 또 좀 확장시켜줬던 책이어서 재밌게는 읽었습니다. 재밌게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 스토아 철학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365일 공부할 수 있는 영어 원서.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이거를 거의 10,000원에 샀거든요. 이 반딱반딱한 양장본의 영어 원서를 10,000원에 사다니. 12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져서 예를 들어서 1월은 명료함, 2월은 열정, 10월은 믿어, 11월은 수용. 생각보다 또 하루에 한 장씩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 요 정도고요. 제가 어플 소개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헤비 트래커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그 헤비 트래커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독서 습관을 잡으면 좋을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습관을 들이려면 매일의 꾸준함을 기록하고 내 눈으로 가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방법과 디지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아날로그. 제가 직접 그린 리딩 트래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는 30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3가지로 기준을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조금 성취 가능한 범위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제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10분, 30분, 1시간
기준을 잡았을 것 같아요. 이 20분은요, 정말 출근길 10분에도 잠깐 서서 핸드폰으로 읽을 수 있고요. 자기 전에 누워서도 10분 읽고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충분히 해볼 만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덤벼볼 만한 시간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켠을 칠해나가는 이 작은 표시들이 쌓여갔을 때 주는 심리적인 힘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습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끊기지 않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최근 7일간 연속으로 체크를 잘 했다. 그러면 오늘도 꼭 끊기지 않고 이어가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못 읽은 날, 안 읽은 날이죠? 못 읽은 날 이렇게 표시를 못하고 넘어가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일은 꼭 읽어야겠다. 30분이라도 읽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꾸준하게 어쨌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음은 디지털 방법으로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데이스탬프라는 헤비 트래커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귀찮다, 나는 손으로 쓰고 싶지 않다 하면 이렇게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매일의 습관을 잡고 가고 싶은 걸 3가지를 적어놨지만 제가 해본 결과 참 3가지도 참 욕심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진짜 한 가지도 하루에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만 챙겨가자 해서 명상하기를 선택했어요. 이건 저의 경우고 독서하기, 매일 독서하기라는 목표를 잡으면 되겠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본론은 여기부터. 매일의 루틴을 체크하는 어플?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어플에 등록해놨다고 해서 내가 매일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완전 작심삼일이거든. 이거를 여기에 내가 적어놨다라는 것 자체도 까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 방법을 제가 추가하고 끊기지 않고 명상하기를 2주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진짜 저한테 기적이에요. 정말 2주 가까이 끊임없이 매일 해야겠다는 게 저한테 완전 기적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알람. 우리는 이 루틴을 언제 할 건지 시간 설정까지 해놔야 돼요. 포인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으로 알람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그냥 시계 어플 들어가서 알람 설정해놓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알람 소리는 그냥 정말 시끄럽고 정말 사람을 아침에 깨우기 위한, 진짜 그냥 빨리 듣자마자 빨리 끄고 싶은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그럼 그 알람을 듣는 순간 사람은 조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내가 기분이 조금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저는 이제 명상하기가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명상 음악 여러 개를 넣어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단축어에 따로 내가 정해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딱 틀어질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빨리 끄고 싶은 그런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아니라 듣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는 음악들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내 루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 11시 30분에 명상 음악 리스트로 알람을 설정해놨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 11시 20분부터 침대에 엎어져서 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조금 하고 있으니까 알람이 울린 거예요. 11시 반 명상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러고 있다가 그냥 너무너무 피곤했어. 난 몸을 일으킬 수 없었어. 하지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노래 이제 듣기가 좋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명상 음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 하고 제가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잠을 잤다는 기적 같은 후일담. 진짜 저는 그 순간 저 자신한테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이걸 하네. 이걸 해내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음악으로 알람을 설정해 놨던 이 조합이 루틴을 이어가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저같이 항상 잠자리 12시에 든다 그러면 한 11시 반쯤에 독서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리스트를 만들어서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딱 그 음악이 들리자마자 책 읽을 시간이구나. 내가 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책 10분 읽고 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세팅해 놓고 기분 좋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줬던 좋은 방법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책에 흥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독서 계획을 또 새해로 많이 세우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독서 습관도 잘 들이고 유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밌는 책과 독서 습관 유지 방법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행복한 독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